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공사감리자 업무 여러분들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고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감리자 지정이라는 걸 제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관계인. 그러니까 나 이 감리업체랑 계약을 하겠다. 그죠? 그럼 지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꼭 여기다가 신고를 해줘야죠. 그죠? 누구한테? 본서한테. 맞습니까? 그래서 본서한테 여러분들 꼭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또 해두시고요. 자, 지정신고를 하게 됐을 때 지정신고를 꼭 해야 되는 대상도 이제 정해져 있더라. 우리가 예를 들어 옥내소화전이다. 그죠? 그리고 옥외소화전이다. 그래서 내외 얘네들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등등. 등등이니까 이제 SP 등, 물분무 등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뭐 할 때?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 제외. 뭐 캐비넷형, 호스릴 다 제외예요, 여기는.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자탐. 비방. 그죠? 그리고 또 뭐 들어가 있어요? 통감. 용수. 요런 애들은 신설과 개설이 들어가더라. 그죠? 신설, 개설.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들어가요? 여기 갔을 때 소화활동설비가 또 들어가죠. 그럼 소화활동설비에 갔을 때 이제 신설, 개설, 증설이 들어가는 게 재현. 그죠? 또 이제 살수, 비콘,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연방.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신설, 개설, 증설 다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송이라던가 무통 있죠? 연송이라던가 무통. 여기다 쓸까요? 연송이라던가 무통. 여기 손이 떨리죠 오늘. 신설, 개설 딱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정리를 잘 해두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요게 제외가 되는 거니까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죠. 요것만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왜냐면 답은 3번이에요. 캐비넷형은 제외니까.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해설에 가보시면 제가 쭉 아마 내용을 넣어놨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 비상조명 등이 또 제가 이거를 제외한다고 제외했는데 거기 해설에 가보시면 비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신개. 이것 좀 삭제해 주십시오. 이거 해설 내용에서 비상조명 등 자체가 아예 사라졌으니까 감리 지정 대상에서.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갔을 때 비상조명 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날려주십시오. 네, 날려주십시오. 이거 날려주셔라 라는 거 한번 또 체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문제를. 근데 이게 왜 안 빠졌는지. 자, 일단은 이런 것들 같이 잘 보셔라. 자, 그리고 40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감리업자를 지정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근데 가경 자체가 없죠. 그죠? 여기에. 가경 자체가 없죠.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푸실 수 있겠습니까? 푸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 대상을 알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41번입니다. 다음 중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상주 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는 거죠. 그죠? 상주 공사 감리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끝까지 있는 거고, 현장에 계속 끝까지 있는 상주 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이거 외워야죠. 이거 잘 나오죠. 그죠? 3만 제곱 이상일 때. 또 아파트인데
16층에 500세대. 근데 이게 특이하게 여러분들 지하층 포함이에요, 이건.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또 정리를 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일반공사감리는 그 나머지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이런 거 필증 교부받을 때 확인증에 확인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니까 공사를 어떨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그리고 상주공사감리는 3만 제곱 이상 들어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일반공사감리는요. 월일의 출구는 너무 적지 않나? 누가 봐도? 제가 주1회라 그랬죠. 주1회. 그죠? 그래서 일반공사감리 출근 우리가 주1회다. 주1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가보면 일반공사감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이래요. 즉 이걸 준 이유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준 거죠. 그죠? 아파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상주가 아니다. 오케이. 일반공사감리 기준이구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명. 그죠? 그리고 연면적 안 정해져 있죠. 무조건 현장 몇 개? 5개 이내에 공사 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요 5개 이내라는 말 같이 또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3번이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요, 여러분들 일반공사 감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상주공사 감리 대상도 마찬가지고. 일반공사 감리원은 우리가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명의 감리원은 5개 이하로 한다. 근데 이거를 또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2개의 공사 현장을 내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차로 우리가 주행했을 때 몇 메타 이내에 있는 경우? 30km 이내에 있는 경우. 그죠? 됐죠? 그리고 또 자탐이나 옥내수화전 설비 중 한 개만 설치가 되는 현장이 30km 이내인 경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아파트는 연면적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42번. 이거 보세요. 다음 중 공사업법에서 상주공사감리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당연히 몇 번으로? 우리가 3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거는 3번으로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됐습니다. 자, 43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풀었던 거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공사감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에 해당한다. 맞죠? 상주공사감리가 아니면 일반공사감리죠. 감리원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배관을 설치 매립할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이 5곳 이하로서 연면적 총합계가 만 10만 제곱 이하를 감리할 수 있다. 그죠? 아파트는 이런 연면적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보세요.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6개가 아니고 몇 개? 5개.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공사감리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44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감리원 배치 기준이네요. 그죠? 그럼 감리원은 우리가 고급, 특급부터 해서 어디까지? 초급까지 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최상위가 있다 그랬죠. 걔가 누구예요? 기술사라는 애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기술사들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20만 이상일 때. 요거 이제 문제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되는 현장,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 맞죠?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앞에 특급 기술자 기준에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외워두시면 좋다. 그리고 특급 소방 감리원이에요. 이번에는 연면적이 30만에 20만. 그죠? 근데 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에서 40층 미만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 앞에 여러분들 연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제외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하층 포함한 층수 딱 들어가 있죠. 여기가 특급이다. 특급. 그죠? 특급 감리원. 그럼 여기는 무슨 기술자? 그렇지. 고급 기술자. 됐나요? 자,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소방 감리원이죠. 고급 감리원. 물분무 등이나 또는 제연입니다. 제연. 제여가 아니고 제연 설비가 설치가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나 연면적이 3만에서 20만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갔을 때 고급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여기 갔을 때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물본무 등이나 재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기준이다? 중급 기술자 기준이고, 맞죠? 요 뒤는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죠. 요 뒤는 중급 기술자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 연면적이 3만에서 20만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연면적이 5천 미만이래요. 또는 지하구래. 그럼 중급을 배치한다. 이게 중급에 대한 기준이 아니죠. 초급에 대한 기준이죠. 그죠? 그럼 중급 기준 같은 경우는 딱 연면적 기준만 들어가 있습니다. 연면적이 얼마에서 얼마일 때? 5천에서 3만일 때. 그죠? 딱 요것만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중급감리형 기준도 제가 해설에 같이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감리원에 대한 배치잖아요. 이 배치는 여러분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은 신고를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배치를 하겠다 현장에, 이 배치는 그냥 우리는 신고가 아니고 뭐만 해주면 된다? 통보라고 들어가 있다. 통보. 배치 통보. 근데 이 변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본서한테 통보를 하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번 또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원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공무원으로서 내가 초급 감리를 하고 싶대요. 그럼 이거 몇 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3년이었죠. 그죠? 잘못됐고. 2번. 소방기술자를 내가 현장에 꼭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두지 않았대. 자, 이랬을 때 과태료는 300이 아니고 얼마냐면 200입니다. 200.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연면적이 5,000제곱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초급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배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급 배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번째, 소방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변경 7일 이내에 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장이 아니고 본부장 서장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여기 46번. 감리업자가 공사를, 그죠? 감리할 때 공사가 설계도서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대요. 그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요구해야 되냐면 이 감리업자는 제일 처음 이 사람에게 얘를 요구합니다. 아셨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감리업자는 이 사실을, 이 잘못된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해줘야죠.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예요.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럼 공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따라줘야죠. 그죠?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 안 한대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본서에게 얘기해야죠. 맞죠, 여러분들? 본서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게 다 맞는 얘기라는 거, 내 말은. 근데 공사 중지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보고를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됐죠? 47번. 감리업자가 감리가 끝났대요. 공사감리 결과 통보를 알리는 대상은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감리업자는 공사 감리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공사 감리를 다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결과 제출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리는 대상을 3명, 보고서 제출 대상 2명, 본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이 3명이 누구냐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관계인, 그리고 누구? 도급인, 그리고 또 누구? 건축사.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리고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알리는 사람도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보고하는 대상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상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 사람한테는 알릴 필요가 없다. 설계자한테. 그죠?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8번 이제 보겠습니다. 48번. 공사업법상 공사 도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1번 가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당연하죠. 내가 설계업이면 설계업자한테. 그죠? 설계면 설계업자한테. 또 이제 내가 만약 공사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은 공사업자에게. 이런 식으로 맞게 도급을 해줘야겠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 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오케이. 이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 제외한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시공의 경우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자,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전부가 아니고 뭐만? 일부만 가능하다. 일부. 그죠? 됐습니다. 4번.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는 행안부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줘야죠. 요거. 그죠? 그래서 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두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원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계, 시공, 감리를 내가 만일 일을 받아요. 일을 받으면 절대 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공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내용도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같이 넘어가 봅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9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일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 일을 안 해요. 30일 이상 일을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 너랑 안 해 라고 할 수 있죠. 또 회사가 어떻게 됐을 때? 취소, 정지됐을 때. 또 회사가 휴업, 폐업됐을 때 마찬가지죠. 그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에 변경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 30일입니다. 30일. 그죠? 50번도 똑같은 문제죠. 4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요거 문제로 한 번 더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51번. 공사업법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에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동일인이 함께할 수 없는 소방시설업은 그랬어요. 그럼 동일인이 함께할 수 없는 거니까 시설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함께할 수 없다. 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함께할 수 없다. 자, 근데 함께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었죠. 뭐요? 공사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 시공과 뭐에 대한 거? 감리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사업자가 어떤 사람인 같은 자인 경우, 감리업자와. 그죠? 또 기업 집단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인 관계인 경우, 그죠? 공사업자가 감리업자가 또 친족인 경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친한 사람끼리는 이걸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설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2번. 소방시설 공사업에서 청장의 공시에 평가된 시공 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한 건의 공사 도급 금액으로 한다. 그럼 이 시공 능력 평가라는 걸
공시한 날로부터 몇 년간 유효하냐. 이거 한번 평가받으면 내가 몇 년 동안 그 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도 1년. 그죠? 이거는 1년이다. 1년. 1년. 시공능력 평가 유효기간은 1년. 다음 53번. 다음 중 소방산업 시공능력 평가 공시자는 그랬어요. 누구예요? 청장. 그죠? 청장. 됐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4번과 55번 이런 것들. 자, 54번은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라고 해가지고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소방 공무원이 3년간 근무했으면 이거는 초급을 준다. 아까도 문제에 나왔었죠. 2번 특급 기술자에 대한 경력이네요. 근데 지금 학사를 취득하고 10년이래. 근데 이게 10년이 아니고 11년입니다. 11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관리사 같은 경우는 거기 가보면 특급을 내가 취득하고 싶으면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이게? 5년. 기계 8년 특급, 기사 8년 특급, 요거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기술자 자격 등급표 넣어놨습니다. 그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협회 업무는 참고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협회 같은 경우는 기술인협회라고 해가지고 공사업법에 가보면 협회가 하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55번에 갔을 때, 55번에 갔을 때 거기 가보면 소방산업의 기술 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분석과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석과 교육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다. 아셨죠? 따로 없다. 그래서 나머지 가보면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조사, 연구, 분석만 딱 들어가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 이런 것들은 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저희 5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법 중에서 청문 대상인 것은 그랬죠. 소방 기술에 대한 지금 여기 가보면 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방 기술에 대한 인정 자격 취소. 그러니까 기술자에 대한 인정 자격 취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업 휴업 정지.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기술자의 실무 교육 안 들어가 있고 시설업의 자격 정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다. 시설업에 대한 정확하게 등록 취소. 그리고 영업 정지죠. 여기 자격 정지라고 들어가 있어서 잘못된 거고. 그리고 소방 기술인에 대한 그죠? 소방 기술인 인정 자격 그죠? 인정 자격 취소. 소방 기술 인정 자격 취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7번 업무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시도지사는 이런 업종에 대한 것들을 그죠? 원래 본인이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되지만 협회에 위탁한다 그랬죠. 청장은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업무를 업자 협회, 또 법인이나 단체 위탁 들어가 있고요. 청장은 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를 또 협회에 위탁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소방공제회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 들어갔죠. 그래서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기관이나 또는 어디에 위탁한다? 안전원.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58번.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3년에 3천짜리 꼭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얘가 대표적인 3년에 3천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1년에 1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3년에 3천짜리 그냥 2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시면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좀 보시고 감리원을 배치 안 했대요. 이거 얼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벌금 이렇게 큰 거 없어요. 이 두 개 중에 구분을 하시는 거야. 두 개 중에. 됐죠? 자, 그리고 60번. 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다가 넣어놨어요. 58번 해설에다가. 그럼 쭉 읽어봤을 때 여기 동시에 둘 이상 업체. 요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9번에 제가 해설에 300만 원 이하짜리 넣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61번 가보면 요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완공검사를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요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이 넣어놨고 62번에 가보면 벌금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죠? 자, 지금 여기 1번에 가보면 감리원을 배치 안 했대요. 요게 300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 이하의 벌금이 공사업법에서 잘 나왔으니까 꼭 보시고 1년 1천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1년 1천짜리 꼭 보시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2, 3, 4번이 다 여기 가보면 2, 3, 4죠. 그죠? 요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사업법 문제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쭉 해설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 이제 뒤에 남아있는 요 위험물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법을 또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풀이 뒤에 남아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